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양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처음 듣는 목소리 이 대표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우, 되게 좀 낯설고 그리고 이렇게 캐스터로 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그 스타일스 컨설팅의 기업 컨설팅 위주로 이제 기업을 경영 지원하는 회사의 이제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님과 또 인연이 된 포틴 컨설팅의 대표 이사를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전 국민 급여 소득자와 그리고 자영소득자들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냐라는 걸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있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목소리 좋네. 근데 우리 이 대표님이 아직 그 별명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뭐 혹시 좋은 별명 있으시면 댓글로 우리 이 대표님 별명을 지주세요. 안 지주도 상관없고 안 지주면 계속 이 대표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오늘은 그 전세 하락기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얘기 나올 건데 왜 갑자기 이 얘기 나오냐? 요즘 분위기가 심상찮아. 정말 심상치 않고요. 그리고 부쩍 한 2년 전에는 집을 구입을 하면서 대출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전세 자금을 어디에서 해야지 좀 더 효율성이 좋느냐 이런 문의가 있었다면 작년부터 어떻게 하면 전세 자금을 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문의.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집을 갭 투자로 많이 하셨던 우리 그 의뢰인님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하시다가 이제 전세 반환 요청이 좀 들어와서 자금을 어떻게 또 융통이 되느냐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전세 하락기에 주택 지금 또 침체인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오늘 이런 그 테마로 좀 이야기를 시작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 입주 물량 늘어나면서 전세가 지금 전국 평균이 2년 전보다 더 내렸어요. 심지어 뭐 경남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거제 같은 경우는 30% 네. 전세가가 많이 지금 하락된 상태인 거고 게다가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비 신도시 물량까지 예고돼 있어서 부동산 입주 물량이 더더욱 더 증가될 예지가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세입자들이 이런 경매를 신청하는데 이 사례가 최근에 작년보다 약 한 40% 정도 급증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급증을 했고 사실 세입자들이 경매를 넣기 전에 사실은 임대를 왔던 임대주들이 그렇게 경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나 제3자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등기 설정을 해놓고 이미 초과 등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신청해버린 아주 악의적인 그런 유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전세 세입자들의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지켜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통쾌한 답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한번 제도를 잠깐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그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 보증을 끊어요. 보증을. 그에 대해서 보장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건데, 이걸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지금 금감원에서 나온 실제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약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고심하던 중 2년 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에 가입한 사실이 기억남. 곧 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이 있어 이사를 가야 했기에 은행과 보증기관에 전화를 했으나 해당 보증서는 은행에 대한 대출금 1억 6천만 원만 일시적으로 대신 상환해주는 상환보증이었음. 대출금을 제외한 자녀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례입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전세 어렵죠, 보증금. 뭔가. 즉, 자기 낸 돈보다 다 못 돌려받았단 소리죠. 못 네. 돌려받는 것도 중요한데 전세금 대출을 상환 보증을 했다라는 것은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이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은행에 돈을 못 돌려주는 거를 대비해서 은행은 돈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기관에서 먼저 이 사례 같은 경우 1억 6천을 주고 그러면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네. 채무자는 다시 임차인이 돼버리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임대인한테 돈을 못 받았는데, 은행은 돈은 받아갔고, 그리고 그거를 돌려주지 못해서 나는 채무자가 되고, 결국에는 보증기관에서 압류라든가, 여러 이제 회수 절차가 들어오니까 이중고에, 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이제 은행은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목적물을 담보로 잡을 수가 없어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로 잡을 수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가 입주할 집에 대해서는 담보를 잡을 수 없다. 왜? 소유권이 임대인한테 돼 있거든. 그러면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죠. 대표적으로 세 개 기관인데 크게 뭐 주택금융공사,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부르죠. 허그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서울보증법.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이런 보증 3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기관은 이 세입자로부터 보증료를 받고 일정 금액을 보증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 사례처럼 일반적으로 상환 보증에 대해서만 즉 은행이 임차자가 세입자가 돈을 못 돌려 상환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기 은행이 돈을 안 떼려고 보증기관으로부터 해놓는 상환 보증만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이에 대한 보증을 하려면 반환 보증이라는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례처럼 어찌되었든 은행에서 전세 들어갈 때 100% 은행 대출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30% 이상 들어가야지 대출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 돈은 그럼 또 어떻게 돌려받을 것이며 그리고 은행은 돌려받아갔는데 보증보험으로부터 나는 임대인한테 돈을 못 받았는데 이제 계속적인 채권의 어떤 압박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대신 보증기관에서 받아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환 보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겼으면 그 보증을 해준 이런 보증기관에서 대신 돈을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한테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채무자가 내가 아니라 집주인이 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민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또는 은행에 상환하고 남은 나머지 돈, 내 돈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상환 보증, 반환 보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상환 보증만 가지고는 이제 유사시에는 즉각적인 보증금 회수나 이사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이 돈 받아서 빨리 이사 가고 해야 되는데 돈이 안 주네? 그럼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보증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려면 반환 보증이라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대출 한도나 이런 금리 차이나 보증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환 보증만 필요한데 전세 하락기에는 전세간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니까 이 보증 목적이 맞는 반환 보증에 대해서도 반드시 옵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익숙한 거는 우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은행의 중심으로 은행 주도적으로 보증을 끊어주고 왜냐면 우리는 금리가 중요하고 얼마 대출이 나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은행 중심이다 보니까 상환 보증 위주로만 왜냐면 은행이 임차인이 돈을 못 받을 것까지 고민해 줄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어차피 보증서를 끊을 거 나를 중심으로 조금 돈을 못 받았을 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반환 보증까지 같이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반환 보증이라는 걸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증 기간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크게 세 개 기관이 있어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세 가지 보증 기관이 있는데 이 세 곳 모두 상환 보증에 대해서는 다 보증을 해줘요. 근데 이런 상환 보증뿐만 아니라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반환 보증까지 보증을 해준 데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허그,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나온 상품. 전세자금 안심대출, 즉 전세자금 안심대출 상품만이 상환 보증뿐만 아니라 반환 보증까지도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그 말하면 뭐냐면 반환 보증을 하려면은 전세자금 안심대출에 대해서 임차인이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반환 보증을 가입을 했을 때의 보험료, 이것도 또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지금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막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뭐 상환 보증 보험만 한다고 하면 보증료율이 대략적으로 약 한 0.05% 정도가 되고 그 부분을 본인이 직접 내든지 아니면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대출금리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증료율을 내지 않는다는 거는 대출금리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환 보증료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약 한 0.12%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세자금 안심대출에서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을 동시에 가입을 하면 그 자체가 다른 개별 보증기관에 상환보증만 드는 것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상환보증만 가입할 때와 뭐 보험료가 두세 배 차이 나거나 전혀 그렇진 않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금액으로 한번 보면은요, 그냥 상환보증만 가입을 했을 때는 1억 6천 기준이었을 때 본 사례 같은 경우 약 4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년간 보증료가요. 근데 만약에 반환보증까지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약 67만 2천 원으로 사실은 원로 환산했을 때는 한 8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실제로 진행해서 소송까지 진행하려면 변호사 그렇지. 선임 비용에 시간 투자 비용에 여러 가지 교통비까지 다 감안하고 그 기간 동안 겪는 여러 가지 가족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까지 감안하면 이 금액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차이는 아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전빵을 위해 차원에서는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있으면 당연히 든든하겠죠. 근데 이제 모든 세입자가 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근데 진짜 최근에 1년 사이에 전세가 진짜 많이 하락세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물량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중요한 임대인이 약간 삐리해. 약간 좀 못 믿어서 그런 분들은 좀 돈을 좀 쓰셔서 본인 전세자금 안심적으로 보증받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신도시에 새 아파트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대상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끔 가다 보면 부동산이 중개 대리인으로 전체를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을 한 번도 못 보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그런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전문 투자자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갭 투자라든가 막 이렇게 다량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는 이런 보증이라도 좀 들고 가자.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미 이런 내용을 듣기 전에 전혀 몰랐는데 우리 저 전세가 내년 만기가 되는데 우리도 이미 뭐 역전세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중간에 혹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 방송을 저는 전세자가 끝까지 갱신했는데 진작에 알려주지. 나 지금 어떻게 전세 계약 새로 할 수도 없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기세입자들도 반환 보증만 추가로 별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게 완전 꿀팁이라니까. 완전 좋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중간에 반환 보증만 따로 더 추가로 가입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입을 할 때 임대인에게 뭔가 허가를 득하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방법이 간단한가요? 그렇죠. 지금 원래는 이전에 이제 안심대출 같은 경우는 채권 양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약간 건전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오해죠. 그래서 자기 부동산 소유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이 은행한테 전화가 오는데 싫어. 이렇게 거절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본인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오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사전에 채권 양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기세입자와의 반환 보증, 즉 기존 세입자가 반환 보증할 때는 이런 전세자금 안심 대출과 달리 임대인에게 사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임대인에 자기가 계약하면 추후 이 채권 양도에 대해서 사후 통보가 됩니다. 네, 상당히 좋은 제도 같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사실은 많이 안 가졌는데 왜 저희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저희 관리해드리고 있는 어떤 의뢰인님들이 이런 문의가 많이 와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네. 이런 제도들을 찾아보게 됐고 네, 네. 정말 훌륭한 제도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이번 우리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유용한 정보 우리 그 시청자님들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반환 보증을 가입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전세 계약이 됐어. 근데 내 예감이 맞았어. 집주인 돈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죠.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 보증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임차권 등기령을 마친 후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가입을 한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해결하는 만약에 내가 불안하다면 반환 보증을 한번 보험을 한번 관심 갖고 되는지를 한번 진행해 보자 라는 거. 두 번째, 그것이 잘 안 돼서 만약에 정말로 어떤 그 반환이 좀 안 되는 상황까지 갔다. 근데 내가 뭔가 보험도 안 들어놨고 보증도 안 들어놨고 그랬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전문가와 상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반환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내용 증명이나 아니면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문제 궁금 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려야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어디 투자할 데 없냐, 이제 대기 자금을 가지고 투자 물건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굉장히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부동산은 또 심리적 요소가 많이 반영하는데 저희 방송 콘텐츠를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이 두 단어만 기억해 주십시오. 전세자금 안심대출 반환 보증.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있으시다가 본인한테 적합한 절차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무엇보다 자산 관리를 할 때의 그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사용 자산으로 있는 이 임대 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자산을 지켜야지만이 미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키는 비용을 한번 조금 들어간다라 하더라도 한번 최대한 그 비용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게 전세 보증을 좀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이 유용한 정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또 이 대표님 새로 오셔가지고 또 좋은 정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메모 남기시면서 우리 이 대표님 별명도 좀 정해주시고요. 빨리빨리 연락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